만약 당신이 투자 분야에서 30년을 일했다면 사기 거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10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은퇴 자금도, 보금자리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졌죠.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쪽 방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원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옛 직장 상사분을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 그 한마디에 30년 금융인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제가 이제는 공공시설 청소로 하루를 버텨나갑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아주 흔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린 무료 투자 설명회 하나, 통유리로 된 번듯한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그리고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라는 아첨 섞인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김민철, 올해 59세입니다. 1993년 10월 1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도권의 한 시중은행 신입 행원으로 첫 출근을 했던 날이었죠. 27살, 남들보다 조금 이른 입사였지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모두가 인정하는 철밥통이자 안정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첫 근무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예금부터 기업 대출, 환전 업무까지 모든 것을 손에 익혀 나갔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생활이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창구에서 김행원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해 주실 때마다 제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입사 6년 차에 계장으로 승진했고 그 이듬해 봄에 아내 지민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은행에서 근무하던 재원이었죠. 똑 부러지고 꼼꼼한 성격이 저와 좋은 보완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경기도 신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딸 예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이 걸렸고 부장이 된 것은 20년 차였습니다. 부장 시절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업 실적 경쟁, 팀원들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까지.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죠. 이입사 30년이 되던 2023년 12월, 저는 지역본부 소속 지점장 대우 부장으로 승진하며 정년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세전 1억 2천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죠. 딸 예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의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신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가 평생 꿈꾸던 한강 근처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애 첫 자가였고 저희에게는 궁궐과 다름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정확히 32년이 되던 2025년 3월, 은행 인사팀으로부터 정년 퇴직 대상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만 60세 정년이었지만 근속 기간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32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막상 끝을 통보받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직원들은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감사패를 받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부장님 덕분에 저희 지점이 늘 든든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말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넉넉하게 정산되었습니다. 32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4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생각하면
이 돈만으로 30년을 버티기엔 불안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퇴직금 관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5년 전 6억 원에 구입했는데 전재 시세는 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연금, 보험과 적금을 정리하니 2억 5천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퇴직 후 저희가 가진 총 자산은 아파트 시세까지 합쳐 약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녁 식탁에서 미래를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뭘 하고 살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1년 정도는 쉬면서 생각해보자. 3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59세는 노후를 즐기기에는 이른 나이였고 무엇보다 이 자산을 지키고 늘려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랜 세월 일했지만 실제 개인 투자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업과 대출 업무에 치여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죠. 그저 안정적인 적금과 연금만이 전부였습니다.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파트 우편함에 검은색 벨벳 재질의 고급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VVIP 자산 증식 전략 세미나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대상은 금융권, 은퇴, 전문가 및 10억 원 이상 자산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의심부터 했을 텐데 금융권, 은퇴, 전문가라는 문구가 마치 저를 위한 맞춤 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대장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자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해당되는 것 같아. 한번 가볼까? 무료 세미나라잖아.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듣고 오죠. 저희는 세미나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제 경력을 듣자마자 지점장님 출신이시라니 저희가 더 귀한 시간을 내어 상담해 드려야죠 라며 극진이 대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세미나는 2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격식 있는 복장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향이 났고 안내받은 컨벤션 홀은 화려했습니다. 약 15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미 대부분의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 부부들이었고 옷차림과 표정에서 고액 자산가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시에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치 영화배우 같은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 자산 컨설팅 그룹의 이상무입니다. 차분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죠. 강사는 먼저 대한민국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없으며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10억 원을 넣어 두신다면 1년에 세후 얼마를 손에 쥐게 되십니까? 고작 2천만 원 남짓입니다. 한 달에 160만 원으로 과연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객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무는 이어서 성공적인 은퇴 자산관리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퇴직 교수였습니다. 퇴직금 7억 원을 해외 정통파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 결과 연평균 15%의 꾸준한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 은행 지점장 출신 각 모 씨는 10억 원으로 시작해 4년 만에 20억 원으로 자산을 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평균 18%가 넘는 수익률이었죠. 제 옆에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은행 지점장 사례 봤어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것도 4년 만에 2배라니. 저 역시 은행 출신이라는 키워드에 묘한 동질감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상무는 투자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스위스의 안정적인 사모펀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들로 임대료, 수입이 곧 여러분의 배당금이 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달러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여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안전 장치였습니다. 저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 연 10%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만약 미달할 경우 본사에서 차액을 보전해 드립니다. 저는 30년 은행 경력으로 볼 때 이 정도 조건이면 대단히 파격적이고 믿을 만한 상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 이 상무는 개별 프라이빗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 자산가들을 위한 VIP 프로그램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데스크에 신청해 주십시오. 아내와 저는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에겐 13억 원이 있었습니다. 상담만 받아보죠, 뭐. 어차피 투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금융 지식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약속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 28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는 명패와 함께 알파 자산 컨설팅 그룹이라는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해외 금융 인증서와 라이선스 사본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비서가 밝게 웃으며 우리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상무가 나타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 지점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저희의 금융 상황을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은퇴 시기, 보유 자산 규모, 부채 여부, 향후 생활비 계획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제가 30년 은행 근무 후 퇴직했고 현재 10억 5천만 원의 유동, 자금 아파트 매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상무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지점장님 출신이시니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투명성과 안정성이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대형 물류센터 사진, 스위스 은행의 펀드 운용 실적, 그래프 등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설명이 논리적이고 데이터 기반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소 10%를 보장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14.5%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5억 원을 투자하신다면 연 7,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 저희 부부가 여유롭게 생활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2억 원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상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점장님의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2억 원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저희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추가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계약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습니다. 이 상무가 같은 금융인끼리 뭘 또 꼼꼼히 보십니까? 라고 말하자
저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서 2억 원을 지정된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28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여보, 수익금 들어왔어. 280만 원이야. 아내는 놀라며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 수익률 1.4%, 연환산하면 16.8%였습니다. 은행 금리의 5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상무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점장님, 약속드린 대로 매달 정산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상세 리포트가 메일로 발송될 겁니다. 며칠 후, 메일에는 독일 부동산의 임대 현황, 스위스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환율 방어 내역까지 전문적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28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3개월간 누적 수익은 84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자축하며 고급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보, 2억으로 이 정도인데 우리 돈을 다 넣으면 얼마나 벌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돈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단순한 논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이 되자 이 상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투자에 만족하고 계시죠? VVIP 등급을 위한 특별 배당 상품이 나왔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 시 월 수익률을 2%로 상향 적용해 드립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3개월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잖아. 이제 확신이 생겼어. 10억을 넣고 매달 2천만 원을 받으면 1년 안에 모든 게 해결돼. 아내도 3개월간의 달콤한 수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억 원의 매물로 내놓았고 한 달 만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신혼부부였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는 바람에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7억 원, 기존 투자금 2억 원, 적금 및 보험 해약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3개월간의 수익금 840만 원을 합치니 총 1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생활비 및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상무에게 10억 원 투자 의사를 밝히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김 지점장님은 큰 그릇이십니다. 바로 VVIP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파 자산 컨설팅 사무실을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색 명패가 놓인 별도의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무는 더 두꺼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용어와 영어 약관이 가득했지만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는 자존심과 이미 경험한 성공을 믿었기에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30년 은행 생활 동안 가장 큰 금액을 개인적으로 이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지점장님, 이렇게 큰 금액인데 해외 계좌로 괜찮으신 거죠?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네, 완벽하게 검토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30년 경력이 이 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5번째 달이 되자 통장에 2천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10억 원 투자에 대한 월
2%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일 안 해도 돼. 매달 2천만 원이면 남은 생은 걱정 없겠어. 저희 부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딸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송금했고 고급 외제차 시승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호화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은행 동기 모임에 나갔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해외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스위스 사모펀드에 좀 넣어뒀어. 월 2% 수익이야. 테이블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그거 미친 수익 아니야? 나도 좀 소개해줘. 김 부장. 저는 우쭐한 마음에 이건 10억 이상 VIP 전용이라 아무나 못해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6번째 달이 되기 전 이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 수익금 지급이 2주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력 투자처인 독일 물류센터에 단기적인 자금 융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금세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2주 정도야 뭐 30년 은행 경력으로 볼 때 자금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알파 자산 컨설팅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28층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선인 세무회계 아닌가요? 알파 자산 컨설팅은 어디 갔죠? 낯선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세무회계 사무실은 6개월 전부터 여기서 영업 중입니다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물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28층에 있던 투자 회사 말입니까? 아, 석 달 전에 단기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갔습니다. 짐도 급하게 빼더군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해외 인증서, 그리고 제 돈으로 돌려막기 했던 초기 수익금. 저는 금융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10억 원이 단 20일 만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집을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비상금 1억 5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변두리의 한 월세 쪽방촌을 선택했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방 2개를 얻었습니다. 30년 은행 경력의 끝이 2평 남짓한 좁은 방 2개였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해야 했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59세에 고액 연봉을 받던 지점장 대우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청에 놓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했고 공원시설 관리 및 청소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월 수입은 6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공원에서 옛 직장 상사를 마주친 것입니다. 김 부장. 그 한마디에 제 낡은 작업복과 허름한 신발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인근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로 월 9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 수입을 합쳐도 150만 원. 쪽방 월세 80만 원을 빼면 생활비는 70만 원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기꾼들의 수법과 금융인의 착각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은행원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가장 큰 미끼입니다. 사기꾼들은 제가 가진 금융 지식의 취약점 투자, 실전 경험 부재를 노리는 대신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둘째, 초기 몇 달의 고수익은 미끼 자금입니다. 제가 5개월간 받은 수익금 2,700만 원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제 원금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셋째, 특급 기회와 시간 제한은 100% 사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칩니다라는 재촉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수법입니다. 넷째, 전 재산 몰빵은 파멸입니다. 분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계약서의 복잡한 법률 용어를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복잡한 계약서 속에 환급 불가, 투자 위험 고지 등을 교묘하게 숨겨둡니다. 지금 저는 쪽방촌에서 아내와 따로 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